예전엔 저도 비타민C는 그냥 감기 예방용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노란색 비타민제 한 알을 챙겨주시던 기억이 전부였죠. 하루에 하나 정도만 챙겨 먹으면 충분하다고, 그 이상은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니 소용없다고 믿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그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복잡한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영양소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이런 안일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분의 환자가 계셨습니다. 몇 년째 원인 모를 자율신경실조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는 날들을 보내셨죠. 수많은 병원을 다니며 온갖 검사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늘 정상이었고, 의사들은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얼굴빛부터가 달랐습니다.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그 어떤 약보다 자기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이 바로 비타민C였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구체적인 경험담과 몸의 변화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과서와 논문 속에서만 보던 의학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환자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율신경과 영양의 관계, 특히 비타민C가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와 임상 사례를 접하면서 과거에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인 모를 피로와 불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그 어떤 약보다 비타민C를 가장 먼저 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비타민C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그저 피곤할 때 한 알 정도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가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났던 김명자 72세 어르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정말이지 온몸이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도 별다른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감이 밀려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밤이 되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소화도 잘 될 리가 없었죠. 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식사 시간 자체가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좋다는 병원은 다 다녀보셨지만 검사 결과는 늘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 신경 쓰지 마라,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신경안정제나 소화제를 처방해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김명자 어르신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딱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루에 2000mg의 비타민C를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나누어 드셔 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어르신도 속는 셈치고 한번 해보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르신이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진 얼굴이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훨씬 가벼워졌고 이유 없이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서너 번씩 깨던 것이 한두 번으로 줄면서 정말 오랜만에 개운한 아침을 맞으셨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하나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증상들과 그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비타민 C가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김명자 어르신처럼 고통받는 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상을 응원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 자율신경을 무너뜨리는 생활 속 원인 6가지와 비타민 C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몸이 솜처럼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호소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속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혈액은 마치 꿀처럼 끈적끈적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우리 몸 구석구석의 세포에 신선한 산소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들의 혈액 점도가 일반인에 비해 높고 혈액 속 산소 포화도 수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박정숙 69세님은 매일 10시간씩 잠을 자도 몸이 무겁고 피곤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분께 저는 하루 6000mg의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비타민 C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 산소 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놀랍게도 몇 달 뒤 박정숙님은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2000mg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몸의 반응을 살피며 1000mg씩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식후에 하루 3번으로 나누어 복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시진 않나요? 두 번째, 이유 없는 불안과 가슴 두근거림입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심장은 필요 이상으로 빨리 뛰고 호흡은 얕아지며 근육은 긴장하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밤이 되어도 이 흥분 상태가 가라앉지 않으니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병원에서는 고용량의 비타민 C 섭취가 이처럼 과도하게 흥분된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명철 75세님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심장이 뛰고 불안해서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분께는 비타민 C 4000mg과 함께 신경을 안정시키는 미네랄인 마그네슘을 병행하시도록 했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심장이 뛰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서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이처럼 불안과 가슴 두근거림이 심한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비타민 C를 3번 나누어 복용하시고 마그네슘 300mg 정도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심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복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거나 심장이 자주 뛰신 적 있으셨나요? 세 번째, 고질적인 소화불량과 더부룩함입니다.
자율신경의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이 속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화불량과 더부룩함, 잦은 트림의 주된 원인입니다. 비타민C는 위산이 잘 생성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체내 비타민C 부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영 66세님은 식사만 하고 나면 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식사 시간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를 식후에 꾸준히 복용하면서부터 소화가 훨씬 편안해지고 더부룩함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소화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마친 후 30분 이내에 비타민C 1000에서 2000mg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만 이미 위염이나 위궤양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은 위벽이 예민할 수 있으니 아주 적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조심스럽게 늘려가야 합니다. 식사 후 늘 속이 답답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 있으신가요? 네 번째, 변비와 각종 장 건강 문제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장 건강은 바로 이 미생물들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장은 약산성을 띄어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장의 환경이 알칼리성으로 변하기 쉽고 이렇게 되면 유해균이 증식하여 변비나 잦은 가스,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비타민C는 그 자체로 산성을 띠고 있어 장 내 환경을 유익균이 좋아하는 약산성으로 되돌리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 연구팀은 비타민C가 장 내부의 산성도, 즉 pH를 조절하여 유익균의 증식을 돕고 결과적으로 배변 활동을 촉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진수 70세님은 만성 변비로 일주일에 한두 번 화장실 가는 것을 아주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6000mg의 비타민C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복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장이 편안해지고 거의 매일 규칙적인 배변을 하게 되었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단 하루 8000mg 이상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장을 너무 자극하여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변 주기나 장 상태는 요즘 어떠신가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에 쉽게 무너지는 몸과 마음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을 만들고 조절하는 곳이 바로 부신이라는 작은 기관인데 부신이 제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약학과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 중에서 부신이 가장 높은 농도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비타민C는 스트레스와의 전쟁에서 우리 몸을 지키는 총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로 비타민C가 고갈되면 부신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나며 예민해지는 부신 피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장명자 68세님은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예민해져서 가족들과의 관계마저 힘들어졌습니다. 이분께는 비타민C와 함께 마그네슘을 병행하시도록 권했는데 꾸준히 복용한 뒤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감정 조절이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비타민C는 아침과 점심에, 신경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은 저녁에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일부 예민한 분들은 마그네슘이 저녁에도 오히려 각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자신의 몸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잘 버티지 못하고 쉽게 지치진 않으세요? 여섯 번째, 복용량을 잘못 잡았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몸에 맞는 용량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장의 상태나 흡수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6000mg이 적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과할 수 있습니다. 과하게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신호가 바로 설사나 복통입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요법을 시행할 때 반드시 개인별 한계 용량을 설정하여 그보다 약간 낮은 용량으로 꾸준히 복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윤철호 72세님은 좋다는 말만 듣고 처음부터 하루 1만 mg을 복용했다가 심한 복통을 겪었습니다. 이후 용량을 7000mg으로 줄이자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 2000mg 정도로 시작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1000mg씩 천천히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다 가스가 차거나 배가 아프고 설사, 기미가 보이면 그 용량에서 약 20에서 30% 정도를 감량한 용량이 바로 내 몸에 맞는 적정 용량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고용량 요법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 복용 중인 비타민C, 내 몸에 맞는 양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자율신경 회복을 위해 비타민C를 어떻게 실천하면 가장 효과적일지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더욱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을 비타민C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섭취하는 1000mg의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위한 점화 플러그와도 같습니다. 밤새 쌓인 우리 몸의 피로 물질과 노폐물을 처리하고 에너지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 하루의 시작을 안정적으로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세포들을 부드럽게 깨우는 신호탄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빈속에 드시면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간단한 식사라도 하신 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의 산성과 비타민C의 산성이 만나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기 힘든 아침이라면 삶은 달걀 하나나 견과류 한 줌 혹은 두유 한 잔처럼 단백질이나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드신 후에 챙겨 드시면 위를 보호하면서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무엇으로 몸을 깨우고 계신가요? 둘째, 하루 3번 반드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보통 서너 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만약 하루 권장량 3000mg을 아침에 한 번에 다 먹어버리면 우리 몸은 오전에 잠깐 높은 비타민C 농도를 유지했다가 오후와 저녁에는 다시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목마른 밭에 아침에만 물을 흠뻑 주고 저녁까지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비타민C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꾸준히 공급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하루 종일 우리 몸이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 번에 3000mg 이상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비타민C 한 번에 몰아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셋째,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와 마그네슘은 자율신경 안정을 위해 함께 일하는 최고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스트레스에 맞서는 부신의 기능을 돕는다면 마그네슘은
천연 이완제라고 불릴 만큼 흥분된 신경을 가라앉히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세포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어 비타민 C 같은 좋은 영양소들이 잘 들어오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복용했을 때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비타민C와 마그네슘을 함께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마그네슘 역시 과도하게 섭취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마그네슘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신다면 흡수율이 좋은 일반적인 형태로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그네슘 같이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넷째, 필요에 따라 가루 형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알약 형태의 비타민C를 삼키기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고용량을 섭취해야 해서 여러 알을 먹기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가루 형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루 형태는 액체에 녹여 마시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용량을 세밀하게 조절하여 나누어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또한 알약을 만들 때 들어가는 부영제나 첨가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C 원말 가루는 신맛이 매우 강해서 그냥 드시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이나 주스에 잘 섞어서 위장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신맛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꿀이나 매실청을 약간 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신맛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루 형태 혹시 도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째,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복용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의 기능이 회복되고 우리 몸의 세포들이 충분한 비타민C로 채워지기까지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 혹은 한두 주 먹어보고 효과가 없다고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지금의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하고 건강의 토대를 다시 쌓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우리 세포, 특히 비타민C를 많이 소모하는 부신이나 혈관 내벽 세포들이 충분히 포화 상태가 되기까지는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소 3개월 이상 매일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간에 며칠씩 빼먹거나 중단하게 되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력에 표시를 해가면서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얼마나 꾸준히 드셔보셨나요?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타민C가 단순히 감기 예방을 위한 영양소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인 자율신경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아침의 피로감은 우리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세포의 비명이었습니다. 비타민C는 그 길을 시원하게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유 없이 찾아오던 불안감과 가슴 두근거림은 우리 몸의 엑셀러레이터가 고장나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비타민C는 그 과열된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와도 같습니다. 먹기만 하면 더부룩하고 답답했던 속은 위장이 게을러졌기 때문이고 만성적인 변비는 우리 장 속 착한 일꾼들이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이 모든 소화 시스템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도록 돕는 윤활유이자 우리 장을 건강한 터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무너지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은 스트레스와의 전쟁터에서 총알이 다 떨어진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비타민 C는 바로 그 총알을 다시 채워주는 가장 중요한 보급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율신경실조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각 증상에만 매달려 약을 먹는 것은 마치 뿌리는 썩고 있는데 시든 잎에만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그동안 왜 이렇게 중요한 걸 몰랐을까 자책하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몰랐던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알고 하나씩 실천하면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지금까지처럼 원인 모를 고통을 그저 나이 탓이나 신경성으로 여기며 참고 견디는 길입니다. 하루하루 피로가 겹겹이 쌓여 삶의 즐거움을 앗아가고 병원을 전전하며 수많은 검사를 반복하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는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개운함, 식사 후의 편안함,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되찾는 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가지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주도권을, 내 몸의 통제권을 스스로 되찾아오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약속을 제안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비싼 돈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딱 한 달만 내 몸을 위한 작은 실험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하루 비타민 C 2000mg을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나누어 드셔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만성적인 고통의 고리를 끊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 C와 더불어 자율신경 회복을 돕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영양소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비타민 C가 우리 몸의 시스템을 청소하고 재정비하는 엔진오일 같은 역할을 한다면 다음 시간에 다룰 이 영양소는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배터리 그 자체입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다짐과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될 것입니다.